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특화 분야 모집 공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해당 사업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 분야하고 특별하게 전략적 요소로 차별이 있는 것은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법에 잘 참고를 하셔서 녹여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계속 Q&A 창구를 통해서 질문이 오는 것들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특화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이 혼동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 특화 분야라고 하는 것과 일반 분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특화 분야와 일반 분야라고 하는 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 방식도 다르고 그 목적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런 차이가 여러분께서 지금 쓰셔야 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에 어떤 전략적인 요소로 녹아 들어가야 할 만큼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특화 분야의 지원 사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게 어떤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특화 분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AR, VR, 3D 프린팅 이런 것과 같은 첨단 기술에 관련된 흔히 이른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특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셜 벤처나 여성 특화처럼 아이템 자체가 아니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어떤 그 큰 카테고리를 특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AR, VR과 같은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그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화를 한다 그랬을 때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요. 단순히 여러분한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첨단 기술 쪽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분야에 있었던 사업 아이템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문가 풀도 조금은 다른 게 좋겠고 특강도 조금 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특화 분야 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셜 벤처나 여성 특화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의 문제가 생겨요. 특히 소셜 벤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요.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성을 놓고 사업성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영리 기업들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소셜 벤처 분야만 따로 모아서 경쟁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특화 분야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모든 지원 사업을 다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일반 분야를 따로 뽑고 특화 분야를 따로 뽑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다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즉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융합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야를 뽑아서 그 분야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융합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목적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은 특화 분야와 일반 분야가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 분야와 일반 분야를 굳이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분야랑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아이템을 내는 게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유효할 거다 이런 종류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정된 확률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고민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의 본질에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다만 소셜 벤처 쪽에 있어서는 좀 아직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셜 벤처는 조금 전략적 요소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뜬금 잡설에서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